안녕하세요. EBS 실전 모의고사 5회 주요 문항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먼저 볼게요. 최근 수능에서 이렇게 19번처럼 완성형 문제를 우리가 확률 파트나 통계 파트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주어진 표현들이 나오면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지금 얘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자, 이렇게 주어지면 정사각형이 하나가 있으니까 한 면의 길이가 20인짜리 정사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있고, 밑변의 길이는 40이고 높이는 20인 녀석이 되고, 자, 이렇게 되는 표현이라서 요 식은 우리가 보면은 식으로 표현하면은 여기는 요 식은 y는 x라는 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0이 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얘가 뭐라 그랬냐면 1부터 40까지 자연수 아까 하나씩 적혀있는 40장의 카드 중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아 카드에 적힌 수를 K라. 그래서 K는 당연히 1부터 40까지 되어 있는데 그 뽑힌 수만큼 이 정사각형을 평행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 이런 걸 먼저 분석을 해봤을 때 요만큼 K만큼 이동을 시키면 얘가 요런 식으로 접근되면서 여기가 이렇게 공통범위가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K일 때 요 좌표는 Y는 X다 보니까 K, K가 돼서 요 K일 때 이 경계선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요때 요 자연수의 개수를 확률면서 X라고 했어. 그럼 X가 K일 때는 K, 1부터 어디까지입니까? K, K가 돼서 총 K개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가 1일 때는 1,1 요 하나밖에 없고 2일 때는 2,1, 2,2 두 개 있겠죠. 그래서 1일 때는 1개, 2일 때는 2개, 3일 때는 3개에서 추출해서 K일 때는 K개가 되다 보니까 요렇게 접하는 경우, 요렇게 접한대. 요렇게 만나서 이렇게 공통범위가 삼각형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K 값의 개수에 따라서 1부터 K개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요렇게 올 때까지는 다 요렇게 요 삼각형의 일부를 갖다가 자연수의 개수를 포함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까지인 경우랑 그 다음 경우 만약에 K가 20보다 커지는 요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더 이상 직각 삼각형 모양이 아니고 요 삼각형 모양과 요 모양으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아저씨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K가 1보다 크거나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의 경우랑 K가 20 플러스 i라고 두고 i는 1부터 20까지로 둔 경우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왜냐면 만나는 영역의 모양이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어떤 사다리꼴과 이런 보라색 형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경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렇게 먼저 분석을 해 두시고 난 다음에 가에 들어간 내용은 쉽죠. 어차피 요런 모양, 요런 삼각형 모양이 됐을 때 어차피 1부터 K까지 개수가 될 거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돼서 K개를 더하는 거기 때문에는 K 공식인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가예요. 요거는 이제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사실 나를 구하려면 i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요 상황도 살펴보고 2를 집어넣어서 요 상황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밑에 내용을 나온 거 보면은 규칙성이 있을 거니까 요런 상태를 만족한 상태로 놓고 할 거예요. 자, 직각이 보는 상태 이렇게 놓고 얘가 i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20에다가 여기 i만큼, 그래서 여기가 20 플러스 i고 당연히 여기서 i만큼 왔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일 때 자연수 개수를 구해서 그냥 일반항을 구한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여기 영역이거든요. 여기 영역. 그럼 맨 처음에 요 i일 때는 i, 1부터 여기가 i,
여기가 i,1이고 이 좌표가 i,i다 보니까 i 녀석에서 즉 x가 i 녀석에서는 i,1부터 어디까지? i,i까지니까 총 이거는 i개가 있다고 할게요. i개. 그 다음에는 이제 i 플러스 1일 때는 당연히 i 플러스 1만큼 있겠죠? 그렇죠? 왜냐면 i 플러스 1일 때 1부터 또 i 플러스 1만큼 있으니까. 그게 어디까지 해당이 되냐면 여기까지. 요 좌표가 뭐죠? 20이죠? 그래서 20,1부터 20,20까지 해서 20개까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요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 있을 때는 여기 이제 i 20 플러스 1일 때거든요. 20 플러스 1일 때는 얘가 1부터 어디까지? 20 플러스 1, 즉 21,1부터 요 녀석과 요 녀석은 지금 이 선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19일 때와 개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21일 때, 즉 21일 때는 몇 개가 있는 거야? 즉 i가 뭐일 때? 20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쓸게요. 20 플러스 1일 때는 몇 개가 있는 거라고? 19개. 그 다음에 20 플러스 2일 때 그러면 이제는 마찬가지로 요만큼 가서 한 칸 더 가면 20 플러스 2인데 이때는 18이랑 똑같으니까 몇 개? 18개. 그럼 20 플러스 3일 때는 당연히 몇 개가 있을 거예요? 17개. 이런 식으로 갈게요. 그럼 이제 20 플러스 i일 때만 생각해보면 20 플러스 i, 1부터 이제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려면 요즘에 좌표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 식이 뭐라 했습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뭐라 했어? 40이라고 했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0 플러스 i가 돼서 마이너스 20 빼기 i다 보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20 플러스 i, 20 마이너스 i가 돼서 마지막으로 20 마이너스 i개가 나오는 거예요. 1부터 20 마이너스 i까지 있어. 그 녀석의 개수를 다 더한 게 뭐가 된다고? 나에 들어갈 녀석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더해주시면 얘는 요거 이제 어차피 하나씩 커질 거니까 등차 수열의 합으로 계산하면 얘랑 얘를 더하겠죠. 그래서 20 플러스 i에다가 우리 항의 개수 같은 경우는 뭐 3부터 7이다라고 하면 얘에서 얘를 뺀다면 하나 더해주는 거니까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다 더하기. 자, 이번에는 요 녀석들도 지금 19부터 그러니까 20-i부터 19까지를 다 더해주면 되죠. 하나씩 커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끝항과 작은항을 더해주시면 39-i가 될 거고 항의 개수를 구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 얘에서 얘를 뺀 다음에 하나 더해주면 되죠.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거고 거기다 하나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몇 개가 돼요? i개가 되겠죠. i개. 맞습니까? 그걸 또 2로 나눠주고 그래서 요걸 계산한 게 바로 나야.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랑 얘랑 해서 21이죠. 21.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420에다 2로 나누는 거니까 210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21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0i니까 플러스 i 근데 2분의 1i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i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i 제곱에 플러스 2분의 39i가 되죠. 그래서 얘랑 더해주면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녀석은 마이너스 i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40i가 플러스 20i에 플러스 210이 되겠다. 이게 이제 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서 쭉쭉 내려오면서 이제 다를 볼 건데 다는 px가 모일 때, 가일 때, 나일 때 확률들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를 구하는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i가 10일 때 x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기다 10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플러스 200이고 플러스 100이죠? 거기다 310을 더하니까 다는 뭐가 되는 거야? 310이 돼. 그럼 이제 거기다 숫자 F10 여기다 10 집어넣는 거죠. 그럼 55가 될 거고 더하기 G3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60 플러스 210이다 보니까 270에서 9를 빼면은 26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10을 더해주면 4번인 626이 나오더라.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요. 이걸 막
막 어떤 형태로 뭐 이제 i가 20일 때 뭐 이거 대칭해서 10을 집어넣고 이렇게 저게 왜 x가 20일 때 왜 구하지? 이렇게 시험장에서 그걸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번 이런 완성형 패턴은 어차피 빈칸에 들어가는 값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다. 그냥 가나다에 들어가는 녀석들만 내가 어떻게 하면 구하지? 라고 판단하고 접근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접근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 앞전에 풀었는데 좀 풀이가 그지 같아가지고 다시 찍고 있어요. 네, 굉장히 귀찮습니다. 다시.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프의 개형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미분법에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하지 못한다 하면은 사실 1등급을 노리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같은 경우는 꼭 좀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4차로 가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문제는 3차이기 때문에 20번으로 나왔겠죠. 자, 일단은 fx가 주어졌습니다. fx는 x3승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런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뭐라 했냐면 gx라는 함수는 fx에 x에만 이제 절대값이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 hx 같은 경우는 fx의 전체의 절대값이 붙어있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gx가 x는 알파에서 극값을 갖는 실수 a의 개수를 m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의 극값의 개수, 얘의 극값의 개수를 m이라고 놓고 얘의 극값의 개수를 n이라고 둔 거예요. 극점의 개수겠죠. 자, 그랬을 때 기억은 뭐 m은 1부터 5까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건 최소가 1이고 최대가 5가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n의 값은 2도 아니고 4도 아니고 2, 4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고. 그래서 디귿은 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fx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얘는 요 그래프 gx라는 함수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x가 양수인 범위에서 그래프를 남겨놓고 y축 대칭을 시켜서 그래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극점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증가했을 때 이렇게 y축을 생겨서 여기 부분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런 데서 극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내가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여기를 생기면 여기 부분을 남겨놓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극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극점이 있으면 대칭을 통해서 여기도 있을 거고 y축과의 꺾이는 부분에 의해서 여기도 극값이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봐봐. 여기 얘와 얘 비교를 해보면 이쪽 부분에 극점이 없는 경우랑 극점이 있는 경우의 개수가 달라지고 있어요. 아, 요런 녀석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면 GS의 극점의 개수를 볼 때 결국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내가 그 값이 몇 개씩 나오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여기서 3중근을 갖는 경우랑 이렇게 되는 케이스랑 그 값을 2개 갖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경우나 이 경우는 그 값을 둘 다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y축을 이렇게 그어놔도 y축을 어디다 그어놔도 이렇게 y축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 값이 이런 y축과의 교점에서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아는 거죠. 그러므로 얘가 만약에 그림이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는 패턴이면 이렇게 y축을 그렸을 때 x가 0보다 큰 부분에서 y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서 극점이 한 개가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극점이 2개가 있다 보니까 극점을 포함하지 않는 y축이 그려졌을 때는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남고요. n이 1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n이 뭐야? 1개가 되는 거고, 만약에 극점을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에서 이렇게 나눴을 때는 요 그래프를 갖다가 y축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그려서 하나, 둘, 세 개가 돼서 n 값이 3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극점을 2개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면 0보다 큰 부분 여기 부분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는 얘 극값의 개수는 1개 아니면 3개 아니면 5개가 나오더라. 그리고 그래프의 종류는 2가지가 나올 수 있다더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에서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5인 녀석은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누구야? hx 살펴보라고 했겠죠? n의 값이 2도 아니고 4도 아니라는 거.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그래프가 요 경우가 있고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어디다가 x축을 그려도 만약에 얘가 꺾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극점은 하나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얘와 마찬가지로 x축을 기준으로 따라서 얘는 x축 아래 부분을 위로 꺾어 올리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x축에 따라 그래프의 종류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때 극값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n값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가 그래프의 종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보고 이렇게 되는 케이스를 보고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 여기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극점이 하나, 둘, 3개가 만나겠죠. 그래서 이때는 n값이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x축을 밑으로 내릴 겁니다. 왜 내릴 거냐면 어차피 x축과의 교점에 따라 꺾이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1개인 경우 그 위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n이 이번엔 2개인 경우 교점이 이렇게 2개인 경우 그러면 그때도 x축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돼서 하나, 둘, 세 개 돼서 이때도 n이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축이 이 극값보다 같던지 위에 있는 경우에는 3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 경우에는 이제는 x축이 이렇게 교점이 3개가 되는 케이스. 그럼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돼서 이때는 n값이 5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다시 n이 모인 경우 이렇게 x축이 되는 경우도 여기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돼서 다시 n은 3. 그때 얘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온 경우도 여기서는 꺾고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 돼서 총 3개가 나와요. 그래서 n값도 역시나 1이나 3이나 5가 될 거고 그래프의 경우는 이 2가지 둘 다 만족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이나 4는 나올 수가 없다는 니은도 맞는 표현 되죠. 이제 누가 관건이냐면 디귿이 관건이에요. 디귿이 뭐라 하냐면 디귿이 얘가 b는 0이고 m 플러스 n은 뭐라 했어요? 4를 만족시키고 a도 양수이면서 c는 0보다 크고 c는 마이너스 27분의 4 a 3승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표현을 주었어. 여기가 또는이라는 표현입니다. 또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냐를 물어보는 거야. 어느 경우일 때? 이런 경우일 때. 그럼 당연히 기역과 미은에서 n값과 n값을 가지고 놨으니까 일단 b는 0이라 할 때는 일단 0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n값도 지금 135가 나오는 거고 n값도 135가 나온다는 얘기는 1부터 5 사이는 홀수값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3하고 1 경우랑 1하고 3이 되는 케이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n값이 3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요 그래프에서만 나오죠. 즉 이런 개형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n값이 1인 케이스는 요 그래프에서만 나오는 거죠. 그러면 fx는 이거면서 이런 그래프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므로 이 케이스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얘가 돼야 되겠죠. 안 되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n이 1인 경우인데 n은 1인 경우는 이제 이 경우랑 또 뭐가 있다고 n이 1이 되는 케이스 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즉 y축이 이렇게 되는 케이스. 그러면서 n값이 3이 되는 케이스는 요 그래프의 개형밖에 없죠. 그러므로 얘네들 그래프, 이 그래프 개형은 애초에 될 수가 없네. 저 녀석을 만족시키는 녀석. 아예 될 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럼 이제는 m은 1일 때는 어차피 얘로 고정이 됐으니까 y축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극점을 포함시키던지 근데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이렇게 돼가지고 대칭을 시키던지 어쨌든 얘보다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에. y축이 어쨌든 그걸 말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n이 3인 케이스의 경우는 m이 3인 케이스의 경우는 x축이 얘보다 위에 있거나 얘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케이스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경우가 하나 둘 셋 4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4개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A나 C 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 지울게 이제. 결국은 이 A나 C 값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려면 미분을 하셔야 되고 자 B가 여기라 그랬으니까 3x제곱 플러스 2ax가 나오고 얘를 3x로 우리가 묶어주면 x 플러스 3분의 2a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a이고 하나는 0이 돼야 돼. 무조건 그 값은 2개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a가 뭐라 했으니까 양수라고 그랬죠? 그럼 요건 왜 알려준 거냐면 얘가 음수임을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2a임을 알려주는 거고 여기는 0인 점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 놓고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당연히 요 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고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x는 0이라는 선을 y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여기가 극값이니까 무조건 n값이 1이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죠. 여기까지만 봐도 0보다 큰데 그려가지고 대칭이동을 시키면 극값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일단 이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이제 n이 3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n이 3. 그러면 n이 3이냐는 경우는 지금 x축이 어느 경우? 이 경우 하나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둘 이렇게 세 번째로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내려와서 여기가 네 번째 이 네 가지 경우를 말해야지만 얘가 x축을 위로 꺾어 올라가가지고 그 값이 3개가 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만족시키는 경우를 살펴보려는 거죠. 그럼 요 네 가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 녀석의 y 값이 즉 마이너스 3분의 2a, 뭐라는 요 y 값이 x축보다 뭐야? 같던지 얘보다 작던지. 그럼 x축은 y는 0이라는 값이니까 0보다 같던지 작던지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 뭐 하는 거예요? 여기다 c를 집어넣으면 c가 되는 거잖아요. 그때 요 3번, 4번은 여기의 함수값 c가 x축과 같던지 위에 있던지 x축은 y는 0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3번, 4번은 뭘 말하는 거야? c가 0보다 커나 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0보다 커나 같다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얘는 안 줘. 그럼 분명히 이제 이 표현은 당연히 여기 있는 녀석의 y값에 대한 표현이겠죠. 그럼 당연히 f-3분의 여기다 3분의 2를 집어넣으시면 요 값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시면 10 플러스 27분의 4a 3승이 나와요. 저기다 집어넣으십시오. 마이너스 3분의 2를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저 표현량은 얘를 이로 넘긴 거니까 얘가 0보다 작고 하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0보다 작고 하다를 만족을 시키면 얘도 성립을 하는 거니까 디귿은 맞는 거죠. 보면 x축이라는 녀석의 요 y값이 x축은 y는 0인데 같던지 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0보다 작고 하다를 만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즉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x축의 위치나 y축의 위치에 따라 극값의 경우가 달라지는 케이스를 너가 추론하고 생각하면서 그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 조건을 성립하는 경우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의 개형이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f의 절대값 x 너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 다음에 fx의 전체의 절대값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그때 fx의 전체 들어가는 절대값은 x축의 위치, 즉 x축의 위치라는 거는 x축과 fx의 위치 관계인데 무조건 위치 관계들은요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개 만나는 거야. 교점이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다시 두 개인 경우, 다시 한 개인 경우.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만 체크를 했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y축 대칭을 시켰을 때 내가 y축 대칭 우리가 x가 0보다 큰데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서 무조건 극점이 하나가 생겨. 요거의 교점에서.
그러면 내가 x축을 이렇게 넣어서 여기를 포함시켜가지고 이 교점이 여기서 하나 생기니까 대칭이동시키면 여기서도 하나 생기죠. 그래서 여기 한 개가 있을 때 여기도 하나가 생기니까 세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 두 개가 있으니까 대칭은 여기 두 개 생기고 여기 만나는 점에서 생기니까 다섯 개가 되고, 이렇게 홀수개밖에 나올 수가 없겠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21번을 보도록 할게요. 21번. 자, 21번 같은 경우는 지금 fx가 뭐라 그랬습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을 했고 gx가 xfx, 여기서 x 곱하면 x3승 마이너스 x. 자, 그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hx의 개수를 구하라 했거든. 그랬더니 가가 뭐라 그랬냐면 가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hx 빼기 fx 곱하기 hx 풀어 빼기 gx는 여기 모든 실수에서.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이게 hx는 fx랑 같을 때가 있고 어떤 범위에서는 hx가 gx랑 같을 때도 있다 또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랑 상당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상당히 유사한 문제. 근데 얘가 조금 더 쉬워요. 그래서 어쨌든 hx는 fx 아니면 gx 둘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래 놓고 나 조건에서는 뭐라 했냐면 나 조건에서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이렇게 준 거고, 그 다음에 다 조건은 뭐라 했냐면 hx가 x는 a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미분 불가능. 이걸 통해서 hx를 이제 고르라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hx는 fx와 gx의 어떤 그래프의 관계에 따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f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고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아, 관계가 어떻길래 어느 때는 fx를 담당하고 어느 때는 hx, gx를 담당할 때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가 나올까? 그럼 결국은 두 그래프의 관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두 그래프의 관계를 보시려면 일단은 둘을 갖다 놓고 풀어서 항상 위치 관계를 볼 때는 교점의 개수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쟤를 넘겨주시면 x3승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 얘는 x제곱으로 앞에 거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뒤에 거를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래서 저 함수와 요 함수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만나는데 1에서는 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fx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fx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1이겠죠. 그리고 gx 같은 경우는 얘가 다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그렇죠? 홀수 쳤으면 이렇습니다. 그럼 얘는 x로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1, 0, 1이 될 건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통과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여기 한 점 만나죠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얘가 원점 대칭과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형태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왜냐면 교점이 안 만나요. 그러면 나중에 3차보다 2차가 더 크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의 개형이 돼야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hx는 이제 구간이 이 교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교점에 따라서. 여기 교점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hx는 맨 처음에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hx가 얘로 시작했다고 생각해볼게요. fx. 그럼 이렇게 시작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위에 거도 될 수 있는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는 나와야 돼. 그러면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불연속이 돼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첨점 때문에 나오는 거겠죠. 왜냐면 모든 수에서 연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계점에서 급격하게 다른 함수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럼 얘는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으면 무조건 얘가 되는 것 때 밑에 얘가 됐을 때는 그냥 미분이 가능해져요. 그러므로 두 번째는 얘를 선택했으면 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되든 여기서 접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기울기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노란색을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봐봐 노란색을 선택해서 하얀색으로 이렇게 가도 미분이 가능해요. 노란색을 선택해서 노란색 당연히 자기 함수니까 3차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이 전에서 얘를 선택하거나 얘를 선택하면 그 다음에서는 얘를 선택했을 때는 얘가 돼야 되는 거고 얘를 선택했으면 얘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여기 부분은 얘에 따라서 결정이 되죠. 그럼 봐봐 여기가 1구간이고 여기가 2구간이고 여기가 3구간인데 1구간에서는 fx냐 gx냐를 고를 거예요. 그럼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가 될 거죠. 근데 2구간에서는 얘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한 가지가 되는 거죠. fx가 되면 여기는 gx가 될 거고 여기가 gx가 되면 여기는 fx 결정이 돼요. 하지만 3구간에서는 다시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돼도 전혀 이런 조건들은 위배가 안 되죠. 연속이기도 하고 미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미분 불가능한 점 여기서 하나 나왔잖아요. 꺾이는 첨점. 그렇죠? 그러므로 다시 여기는 얘나 상관없이 fx와 gx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또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총 4가지가 나오더라 해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번 문제에서도 그 연속성에 관련된 표현이 주어지면서 합에 대한 표현과 곱에 대한 표현이 주어지면서 그 함수 hx가 둘을 갖다가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뭐 어디 구간에서는 얘 함수, 어디 구간에서는 이 함수, 이렇게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를 정리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간에 따라 함수의 종류가 다르게 선택하는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사한 패턴이라서 이 문제는 21번 같은 경우는 9월 모평에도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꼭 복습해서 풀어봐야 되는 거. 풀어보면서 어떤 함수들에 대한 그래프에 대한 위치관계는 교점으로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접한다는 표현이 나오면 여기서의 적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공통적선을 가지는. 그러면 여기 점에서의 미분은 얘를 선택해서 가든 이 함수 선택하는 꺾인 점이 생기지 않고 그대로 스무스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셨습니까? 네. 그런 관점들에 대한 해석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정리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문제 이제 28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문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